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죠. 딱 한 달 하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 일주일. 이제 뭐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주간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눈에 탁 띄는 핵심 사항을 짚었더라고요. 이제 전당대회를 읽어내는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 읽어내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의원에게 마음의 빚이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하잖아요. 그때 그래, 안철수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빚이 있고 그걸 갚아줄 차례가 됐으니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내가 안철수 대표를 밀거나 안철수 후보를 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적 마음의 빚이 있겠느냐 여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그때 단일화를 할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할 때 그 시점까지 안철수 대선 후보가 써온 선거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그 선거 비용을 스스로 다 갚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다면, 단일화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하고 합당을 할 때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다 갚아줬다 대신. 그래서 마음의 빚 청산 완료 끝.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인 빚이, 그런 부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아, 이제는 뭐 그거 내가 탕감했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이제 전 의원 후보를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오해를 했다라는 점을 이제 뒤늦게 그걸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술친구였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법대 또 동창이고, 이제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은근히 뭐 우리 부부가 다 절친이라면 절친인데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받고 청문회를 할 때 그때 나경원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섭섭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나경원 의원이 선거 캠프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과 나경원 이 두 분의 관계도 나경원은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홀대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나경원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아니 내가 대통령 돼서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 뭐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와서 뭐 어떻고 어때? 이제 이렇게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관계는 멀어져 버렸고 이제 여의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내년 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 그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점은 지금 이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고 걱정하는 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뭐 사뭇 앞서 있는데요, 지지율이. 그래서 당 대표가 무난히 됐다, 결선 투표까지 가든 안 가든 무난히 당 대표가 됐다 했을 때, 그때 김기현 당 대표가 총선까지 치러낼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없을 때의 당 대표는 그냥 당원들의 지지로 당을 무난하게 이끌고 가면 되지만, 총선까지 치러내야 될 당 대표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 전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김기현 의원이 갖추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선일보에 아주 재미난 분석 기사가 하나 실려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 20, 30대가 4분의 1쯤 됩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20, 30대가 4분의 1.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을 보면은 20, 30대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은 20대, 30대가 4분의 1인데 국민의힘 당원들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그냥 8분의 1쯤, 7분의 1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분의 1. 그래서 이런 격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20, 30대의 비중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20, 30대의 비율이 엄청나게 급등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20대, 30대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서 지금 사진 2장이 있는데요. 왼쪽에 김기현, 오른쪽에 안철수 두 후보인데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저렇게 악수도 건네고 같이 화이팅도 외치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